현대 그 용병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병 예. 기업. 예. 얼마 전에 프리고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어허. 용병 기업이죠. 용병 기업들이 해적단들을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숙련된 조교는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해적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즉시.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국 자, 언더스탠딩 2부입니다. 네, 해적 국가라는 야. 책을 읽고 있고요. 예, 거기에 요거는 2부입니다. 그래서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1부를 1부를 가서 보시고 보시고 오셔야. 오셔야 되는데 또 시키는 거는 참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죠. 2%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 예. 앞에 거 보고 오십시오, 제발. 예.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1부가 진짜 재밌었습니다. 소말리아가 어떻게 해적 국가가 됐는가. 야, 그 소말리아의 기구한 운명. 야. 소말리아 나 해적에서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의 대한민국이라는. 왠지 막 야.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나라였어, 소말리아가. 먹을 것도 없고 할 야,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소말리아 해적의 조직적인 비즈니스 체계 다 일부에 들어 있으니까요. 예. 이분은 재미없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30% 떼간다. 그런 것까지 네, 들었는데 다 들어 있고요. 예. 다시 또 그래서 남국민 보컬럼니스트 와, 모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진짜 재밌게 들었고 일부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이 왜 시작됐고 어. 어떻게 해적질을 하고 있는지 그 조직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그 책은 솔직히 재미없죠. 일부는 진짜 재밌게 들었는데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우리 책인데요. 해적 국가라는 책인데 네. 역시 단종이 됐습니다. 사실 단종된 책이라서 뭐 제가 그런 것도 생각해서 단종된 책을 많이 하는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인터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 현장감은 굉장히 생생한데 조금 인터뷰도 많고 해서 약간 좀 루즈한 면이 있죠. 이런 구조적인 걸 착착착 쭉 읽기에는 네. 지금 들은 거하고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 보통 이렇게 절판된 책이라고 하면 또 읽으려고 아니 근데 이거 꼭 들으신 분들 꼭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중고서적 어떻게든. 같은데 괜히 돈 3만 원, 4만 원씩 주면서 사시는 분 계신데 사지 마시라. 진짜 후회한다. 사시려면 미니빈스 로스터리 이 맞아요. 커피를 사셔서 드셔라. 몸에도 그렇습니다. 좋고. 네. 네. 미니빈스 로스터를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저자가 기자라면서요. 근데 일부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디테일한 느낌은 들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 저자가 기자여가지고 이 책이 다른 것보다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는 외국에서도 알았어요. 예.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기자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전문 기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 내전에 대한 책도 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매체 편집장도 맡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완전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쓰냐면은 정말 해적질하다 잡혀서 감옥 가 있는 가서 해적도 만나고 예. 그냥 그 해적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알고 보니 그 택시 기사가 1세대 해적이어서 그 해적한테 들은 얘기도 넣고 이야. 그리고 거기 군벌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어 있는 정말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개 책 한 권 낸 거예요. 예. 그걸 다 녹여서 영화로 이 책을 만든 거죠. 찍었어야지. 야, 참 이 사람은. 이 책은 정말 영화로 찍어도 될 만한 내용인데 네.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긴 기사들을 여러 개를 쫙 모아놓은 것 같은 약간 거죠. 사료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사료 실제로 같은. 읽으면 재미없는데 좀 많이 기워서 많이 보셔야 국민사위 남국민 북한럼니스트가 그거를 C줄 날줄을 다 해서. 헤쳐서 어. 그래서 다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밌게 해준다. 극적인 요소도 넣어놓고 어. 또 추가로 취재도 해서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해야 될까봐. 뭐. 오디오북. 이게 사실상 발전된 오디오북이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여러분들은 오디오북. 저런 절판된 책 사려고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앞에 있죠? 주목. 네. 오독의 즐거움. 저거 남국민 북한럼니스트가 쓴 책이니까. 재미있는 책들 다 모아서 저 안에 한 20권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저거 거의 사십시오. 50권 들어있어요. 50권 들어있어요. 나 이거 듣고 너무 책이 사고 싶어. 그럴 땐 저 책을 사라. 이런 재밌는 책들을 또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해적 국가. 그래서 해적들이 되게 조직화돼서 돈 벌어서 부동산도 사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꽤 네. 그럴듯한 비즈니스를 일궜다. 그렇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거였어요. 이 큰 판을 이제 해적 뒤에 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소말리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일부에서 막 건물도 올리고 해적들 부자 됐다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소말리아란 나라로 봤을 때는 어땠냐 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한다고 소말리아가 부자 나라가 된다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뭐 그렇겠죠. 이게 사실 뭐 벼락부자 된다는 게 몇 명 있어봤자 국가적으로 사정이 나아질 리는 그럼 없잖아요. 몸값 10만 불, 20만 불 받아서 뭐. 그쵸.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일반 소말리아 시민과 그 어떤 아이를 키우는 여자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소말리아인들은 해적들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일단은 교리적으로 일단 해적에 대해서 금지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슬람이 강하니까 이슬람 정부가 잠깐 들어선 적이 있었는데 그땐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여기도 어느 나라랑 똑같지만 자기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아도. 그래 도둑놈으로 키울 순 없다. 근데 이 나라에서 도둑들이 제일 잘 나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중학교도 안 가고 다 해적하러 나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그렇다고 나라가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득을 본 다른 세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세력이 이 나라 안에 일부도 있지만 사실은 소말리아 바깥에서 많았다. 소말리아 바깥이요? 소말리아 해적의 배후 조종자가 배후 조종자가 소말리아 해적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이득을 본 세력? 네. 뭐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건으로 좀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이 11년에 나왔기 때문에 영어 원선 그 전에 썼을 거고 원고는 더 전에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10년 이 시점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호 주얼리 피랍 사건은 11년에 있었거든요. 3호 주얼리가 배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3호 주얼리 호라는 우리나라 배가 납치가 소말리아 돼서 해적들한테 납치된. 그래서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전원 구출하고 그 해적들은 한국으로 압송되고 석혜균 선장이 그때 그렇습니다. 활약했다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얘기 때 흥미로운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제 해적들이 잡혀오고 이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받는데 이때 해적 선장은 두목은 사망했거든요. 근데 선원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선장이 이 배의 위치를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서는 미리 계획해서 범행을 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죽었는데 그 선장이 말을 하기를 이 3호 주얼리호가 온다는 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이 계획을 해서 이 배를 납치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해적들이 우연히 바다에서 밑바이 찬스한 게 아니라 네. 요날 요시에 여길 지나갈 테니 자 들어가자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수사기관도 이거를 굉장히 의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3호 주얼리호가 해적 본거지에서 2,00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랍됐어요. 그러니까 근처도 안 갔는데. 네, 2,000km면 사실상 소말리아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정확히 3호 주얼리호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계획을 해서 딱 납치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 찔러줬다는 뜻이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배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선장, 뭐 점퍼 이런 건 소말리아인들의 얘기인데 이런 굉장히 고급 정보를 알려줄 정도의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플래너가 있다. 플래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밀고자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나와요. 근데 그 의심의 유력한 용의자가 누군가 하면 보통 국제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나라가 나오죠. 영국이 바로 또 유력한 용의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영국이 한국 배가 소말리아 근처로 간다는 그 추랑 사실과 로케이션을 알려줬다고요? 물론 영국 정부가 당연히 아니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조금 더 세계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러시아산 석유 수출 제재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60 상한제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러시아 유조선을 다 납포하는 게 아니라 배럴당 $60 이상을 받는 물건은 보험사에서 이거 보험을 안 들어주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수출 통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보험사라는 게 다 거의 다 어디 있냐 하면 영국에 있습니다. 뭐 로이드니 뭐니. 세계 그러니까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그냥 보험 좀 규모 큰 건 다 영국이 중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언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구나.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고 해적이 출몰을 하면 다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적들과 동업을 하게 되는구나. 와, 그러니까 이 지역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비싼 보험에 들 거고. 그렇죠. 보험료를 올려도 할 말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또 음모론인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당시 쉽게 말해 세계에서 떠들썩했었고 우리나라만 피해본 게 아니니까 무엇보다 영국 주요 일간지들 그중에 가디언 같은 데서도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3호 주얼리를 어떻게 소말리아 해적이 알고 덮쳤겠냐. 그러니까 물론 3호 주얼리라는 다른 나라 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라는 얘기를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디언은 뭐 영국에서 진보 언론이니까 이런 공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보도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 쪽에서 보도된 내용이 유럽의 군사 정보 기관들이 있는데 보고서를 이제 자기들이 입수해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약탈행위를 하는 그들이 런던의 고문 같은 걸 두고 표적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보험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세계 해운업의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적인 규모 큰 보험은 사실상 해상보험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험사가 이걸 했다기보다는 정보가 다 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점심에 여의도 붐비는 식당에서 밥 먹으면 정보 같은 게 들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물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 아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뭐 이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로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3호 주얼리 호라는 게 어디로 어떻게 지나간다 하는 거를 런던에서 모가디슈로 전달해주는 브로커가 있다. 브로커가 있고 정보는 런던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 모든 정보가 런던에서 들어와서 브로커가 나와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어디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이 뭐 빼줄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게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버냐면은 정보를 주는 것도 당연히 그게 비용이 치러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납치가 돼요. 납치를 주로 어떻게 하냐? 우리도 그 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사 부르라고 하잖아요. 서로. 보험사가 서로 보험사 불러서 보험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인질 협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 출동하는 보험사 전문가가 이제 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수당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보험사의 수익 모델이가 된다는 거예요. 협상도 보험사가 해주고. 그렇죠. 여기 보험업자도 모여 있고 해운업자도 모여 있고 정보는 다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게 그 수행은 모가디슈 그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런 진짜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더라도 만약에 보험을 들었는데 해적증을 당했어요. 그러면 보험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날수록 하여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는 않은데 사실. 근데 사실은 몸값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몸값은 보험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어차피 몸값을 요구하는 해적이 그 배를 불지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뒤숭숭한 뉴스만 나오지 실제로 보험금 나갈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험금 나갈 일이 많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정보를 줘서 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방금 말씀드린 협상을 대신해 준다는 건 그거는 이제 일이 터졌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사이에 브로커라는 사람이 정보를 싹 빼가지고 전달해줘서 돈을 번다면 자기 보험사에 들어있는 걸로 하지 않겠죠. 그렇겠다. 삼성화재 직원이 현대해상 걸로 하는 거지. 현대해상이 저 배는 현대해상 들었대. 나 같으면 다 준다. 그냥 뭐든지 걸리기만 해라. 조금 돈 더 주면 내가 다 줄게 그냥. 어차피 내 회사냐? 사실 이게 보험이라는 게 항상 우리나라에서 보면 강력 사건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해증해 준다는 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반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침 또 세계 보험업의 중심이 영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나오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냐 봤을 땐 다시 우리나라 3호 주얼리 사건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왜냐면 이거는 이 책에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3호 주얼리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해적 컨설턴트라는 게 정말로 활동을 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피랍 사태 때 이름이 피터 에스트베리라는 영국인입니다. 이 컨설턴트가 중간에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해적 당했으면 저한테 상담하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소말리 해적 잘 아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구해 와야 되니까 외교부에서든지 해수부에서든지 전화를 돌렸을 때 전문가가 있다. 세상에 해적 전문가도 있네. 그랬더니 봤더니 영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로펌이라든지 이런 보험업계에서 주변에서 이제 컨설턴트가 등장을 하죠. 해적들 전화번호도 서로 알고. 그렇죠. 이건 칠성파지시네. 그럼 칠성파에 연락해서. 근데 결국 필요한 게 몸값이니 내가 협상하러 갈게. 그렇죠. 혹시 그냥 딴 사람 오면 우리 아는 사람 있다고 하고 잠깐 기다려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인이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 마약 갱단에 붙잡히면 국정원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직 미국 뭐 마약 수사국 전직이 차린 뭐 어디 회사 같은 데다가 전화할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해적들도 거죠. 그런 컨설턴트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빨리 몸값 협상을 시작하지. 그래. 그러니까 제가 당황하고 좀 3일째 연락이 안 오면 뭐 계속 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게 정말 다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들도 필요해요. 창구가. 예를 들면 3호 주얼리호 잡았는데 갑자기 그 플러스 8이 국제전화 해가지고 그게 한국 외교부입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게 피터 에스트베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당시에 하루에 $1,500씩을 받았거든요. 하루에? 많지 않네. 그런데 이 피랍 사건을 217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그렇게 고용했으니까 그렇죠. 성공 수당 얼마? 예를 들면 일주일 만에 끝내면 거기에 더블, 뭐 한 달 걸리면 거기에서 20% 더 이렇게 해야지 빨리 끝나지. 그 하루 일당 얼마 그러니까 계속 누르지. 5년 가지 그럼 당연히.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해적 컨설턴트 업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룰 만들고. 그래 그랬겠지. 공급이 없죠. 그냥 우리는 일당 얼마입니다. 뭐 싫으면 관두시고 그거지 뭐. 그래야 또 싸게 싸 보여서 그냥 덜컥 잡나?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해적이 기승을 부릴수록 수입을 올리기 좋은 거죠. 야, 내가 보기엔 대박이다. 분명히 그 영국 그 컨설턴트는 양쪽에서 돈 받습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돈 받고요. 아마 해적들은 그 성공수당 줄 거야 아마 몸값으로 자, 얼마 잘했어. 이상 벌어오면 그 중에 우리 반땡하는 거니까 가서 돈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좀 알아보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를 위해서 일하지. 그렇지. 일당 얼마로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성공 보수를 받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 사람은 중간에서 다 중개하면서 이쪽에도 돈 받고 저쪽에도 돈 받고 그리고 해적 일이 많을수록 좋고 그 해적은 저기 영국 본사에 있는 어디 친구가 전화해줘가지고 납치하고.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그 컨설턴트는 고객이 해적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네 부동산도 세입자와 집주인이 있어서 만나지만 집주인이 고객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계속 바뀌고 집주인 돈도 많이 내자. 집주인은 계속 나랑 볼 사람이니까 당연히 집주인 위해서 중개를 해주지. 그렇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더 큰 배후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은 이때 해상보험업계는 정말 표정 관리는 해야 되지만 큰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요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 지나면 할증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역이 어디냐면요 수에즈나 나오자마자예요. 안 지나갈 수가 없구나. 네. 여기는 보시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렇지. 안 지나갈 수가 없어. 세계에서 여기. 가장 유동량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쪽 수에즈 운하잖아요. 쭉 나오면 아덴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위험수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위험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보험업계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보험사가 그걸 벌진 않겠지만 여기 나가서 이제 창업들 하는 거죠. 나 해적 컨설턴트 열었어.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네. 만약에 이게 필압돼서 만약에 지체가 되면 그 지체돼서 운반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얼마 하기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늘어나니 그럼 보험회사가 해적들한테 일부 평소에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1년에 한 4번에서 7번 사이만 해줘라. 더 많이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험 소탕만 안 하면 되지. 소탕을 안 해야 되지. 소탕. 예전에 제가 어떤 미국 영화 중에 어떤 마을이 너무 평화로워서 범죄가 안 일어나니까 파출소가 폐지될 위기가 되니까 거기 경찰들이 일부러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 자기들 실업자 되면 안 되니까. 영국 가디언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약간 웃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많은 나라들이 다 피랍이 됐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유독 영국 배가 잘 피랍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통행량 대 납치율 같은 게 나올 야, 거죠.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거를 영국 가디언이 썼습니다. 다른 데다. 근데 이건 밝혀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 정부가 이거 밝혀지면 정말 전 세계에 찍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영국 검찰청에서 갑자기 들어가서 이거를 밝혀낼 의지도 없을 것이고 밝혀내기가 쉽지도 않을 거잖아요. 사실 뭐 소말리아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게 굉장히 큰 배후가 될 수밖에 없다. 영국은 진짜 뭐든지 창의적이야. 비즈니스가 되게. 진짜 영국 먹고 살 걸 우리가 다 줍시다. 자꾸 먹고 살 거 애매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아니 근데 어쨌든 해적이 그렇게 막 활개를 치면 거기를 소탕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소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선주면 어떻게를 해야 하느냐. 무장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소말리아 북부에 소말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가 소말릴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 옆에 이제 푼틀란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방 정부급인데 여기가 사실 소말리아 해적의 중심지예요. 푼틀란드라는 곳인데 그럼 여기서 워낙 심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국제에서 비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양 경비대를 이제 만들어 봅니다. 누가? 푼틀란드 지역 정부가. 지역 정부가 해양 경비대라고 이름 붙인 걸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시에서 이제 조사하기에 따르면은 처음에 2000년대 초에 한 700명 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전성기 때는 막 1,500명, 몇천 명으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그 해적들이 옛날처럼 그냥 그 주먹구구 해적이 아니더라. 너무 전문적인 해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서도 지적한 게 뭐냐면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어부들 출신을 해서 했을 때 어떻게 그 공급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일을 잘하지? 그렇지. 점퍼들도 자꾸 양성되고. 그렇죠.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 해적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해양 경비대 같은 거 만들어도. 그래서 그 배후에 누구 있느냐가 또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PMC. 뭐였지? 제가 예전에 용병들? 이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용병. 전쟁 대행 주식회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현대 그 용병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병 기업. 얼마 전에 프리고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용병 기업이죠. 용병 기업들이 해적단들을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숙련된 조교는 있으니까. 그렇죠. 숙련된 조교가 있는데 여기 유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영국계 기업인 하트 해상보안 서비스라는 PMC거든요. 여기서 해적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이고 이럴 텐데 자기들끼리 통신하는 법, 뭐 추격하는 법 이런 거를 용병 기업이 들어가서 돈을 받고 시켜줘. 육성을 해주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정말.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즉시. 물론 여러 PMC가 있었겠지만 또 하필이면 UN 보고서에 명시가 돼버린 겁니다. 영국의 PMC가 해적을 키우기도 하더라. 진짜 영국이 참 이상한 짓 많이 했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푼틀란드라는 지역 정부에서 해안 경비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PMC들이 들어가서 양성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뭐 예를 들면 미군 조교가 들어가서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역이 워낙 이제 치안이 안 좋고 하니까 아무나 안 해요. 의지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돈 주고 이제 PMC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위험수당 받고 오니까. 그럼 조교가 바다 지키고 해적은 그 조교한테 배웠던 훈련병들이 양쪽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해양 경비대도 가리키고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해적도 가리키고 그런데 문제는 해양 경비대들이 경비를 하잖아요. 무슨 경비를 하냐면 이제 화물선이나 그러니까 여기 때도 물고기 잡으러 온 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해양 경비대 푼틀란드 해양 경비대가 가요. 그런데 가는데 총 들이밀고 돈 얼마 내지 않으면은 납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비대가? 네. 이거 우리 푼틀란드 바다대로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해양 경비대가 물건도 몇 개 가져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납포도 해가고 돈도 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UN 보고서인데 이것도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게 폭력단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사실상 해적행위랑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해양 경비대도 PMC가 가서 키우고 해적도 PMC가 가서 키우고 이 둘 다 해적질 비슷한 걸 똑같이 한다. 둘 다 그때 키우는 건 영국 PMC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너 누구한테 배웠니? 예, 저는 맥기입니다. 뭐 이런 거네. 그렇죠. 야, 너도 하트 출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거네요. 근데 뭐 비즈니스 어쩔 수 없지. 그 뭐 경찰이 뭐 폭력배 단속하러 가도 경찰도 신라면 먹고 가고 폭력배도 신라면 먹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해적과 해양경비대 그리고 당연히 상선도 이 PMC를 고용해서 이제 거기다가 근무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선주들한테도 태워가지고 하루에 거의 일당을 거의 한 100만 원 수준을 요구했다는 여기도 거예요. 위험하니까. 예. 그러면 그 일당도 받을 수 있고 해적 교육도 키워서도 시키고. 받고 와. 해양경비대 키워서도 받고. 세상에 진짜 비즈니스의 세계는 진짜 끝이 없어. 와, 정말 대단하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러시아 얘기도 해드렸고 여러 이제 좀 거친 나라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비즈니스라는 게 다 자생적이고 정말 창의력은 끝이 없구나.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항상 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죠. 영국의 해상보험사 얘기해드렸고 브로커 얘기해드렸고 예. 용병단 얘기해드렸잖아요. 예. 또 그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도 여기에 개입을 해요? 이 네. 비즈니스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자생적 해정 시절에 뭐 5,000달러 뜯어가고 네. 거기는 물건 뜯어오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막 사우디배 이런 거 하나 납치 제대로 하면은 막 몇백만 달러 이렇거든요. 예. 근데 몇백만 달러를 어떻게 주겠어요? 막 거기다가 그 달러를 던져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보내주는 거겠죠. 계좌번호 보내주면은 이제 입금이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몸값이잖아요. 당연히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자금이지. 자금이잖아요. 예. 비용 처리 안 되지. 그쵸. 예. 세금 계산서도 발급 안 어. 되고. 그 마약 판매한 대금이랑 똑같은 건데 예. 그렇다면 이걸 뭘 해야 하느냐? 세탁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세계에서 이 세탁 제일 잘하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영국입니까? 보험에서 말씀드렸던 아, 영국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세탁 잘해주는 건 영국 네트워크만 한 게 없거든요. 와. 그러니까 해적들이 전화를 하는데 해적이 예. 전화 안 하죠. 어. 금융업 전문가인데 아마도 또 영국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화하는 겁니다. 몸값 그래서. 대금은 저기 케이맨제도 어디 어디 회사에 입금하시고요. 아, 해적들이 찾아갈 때 세탁을 하고 찾아가야 된다. 그렇죠. 일단 입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세탁도 한번 돌고 이제 찾아갈 때도 그렇지. 몸값이야 뭐 그렇지. 회사 돈으로 해주던 그거야 뭐 굳이 세탁한 돈으로 몸값 줄 거는 없는데 피해자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거는 정보기관들도 파악하고 있는 건데 몸값 대금의 대부분은 인출이 안 되고 다 은행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엄청 큰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아, 뭐 그냥 10만 달러 빼서 막 잔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회사 거예요. 통장에 들어온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돈을 대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는 해적단이 규모가 몇백 명 규모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기업이 예. 돼요. 그럼 대기업 통장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설마 소말리아 모가디슈 은행에다 맡겨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돈들은 어디 뭐 어딘가에 케이맨 있는 제도를 거다. 거쳐서 예, 스위스 예. 은행에 가 있다든지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영국이다. 영국이다. 와. 라는 그런 거죠. 뒷배를 안 봐주면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놓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게 대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 가판에다 그냥 지폐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지. 그 자리에서 막 돈부터 나눠가지고 줘, 했는데 보여줘라. 어. 인질부터 확인하자. 그럼 돈 가방 열어. 뭐 이러면 이제 지폐에 막 하얀 종이 섞여 있고 총질하고. 근데 이제는 깔끔하게 세탁이 딱 다 이루어져가지고 스위스 계좌에 딱 들어가 있고 그게 매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본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음. 소말리아 정부도 이런 자본력이 없을 텐데 음. 어떻게 몇백 명 규모로 하느냐. 음. 여기서 이 책에서 명시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뉘앙스상 이 큰 손들은 아마 서구의 자본일 것이다. 이게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는 사업일 테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본이 너무 규모가 커진다. 너무 조직화돼 있다. 그렇죠. 금융이랑 뗄 수가 없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파티 보사수에 건물 올리고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영국이라는 물론 영국만 여기서 가담한 건 아니겠지만 정보도 해외에서 네트워크로 오고 네. 그렇지. 무력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입하고 마지막 돈까지 해외 네트워크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게 이 소말리아 앞바다 해적 비즈니스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나이브하게 살았네. 너무 나이브하게 살았네. 진짜 열심히들 사네. 와. 이런 걸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건 재미없고 예. 주변에도 요즘 책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이 사회 사건을 봤을 땐 대부분 나쁜 놈만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좋은 놈 나쁜 놈 경계선 없고. 그렇죠. 저거 도와주는 은행이 아마 이거 도와줄 거예요. 해적한테 전화 받고 야, 그 가상 계좌 하나 줘. 그리고 여기로 이제 200만 달러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요 200만 달러를
너네가 만든 제2의 가상 계좌를 일단 옮겨. 그리고 나서 또 10초 만에 다시 제3, 제4로 해서 60초 동안 계좌를 7개를 건너뛰어줘. 그리고 아마 그럼 여기서 역추적 들어오겠지. 니네가 협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협조는 해. 그 대신 협조하는데 시간을 끌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유도처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점프하고 있을게.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이걸 해주는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합니다라고 해봐야 예. 그래 그럼 우리는 다른 은행에 갈게. 어차피 우리가 못할 것 같니? 니네가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하는데 그렇죠. 그냥 돈 벌고 말지 왜 굳이 안 벌려고 그래라고 하면 그 설득력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보물섬 때 그 영국 네트워크를 보여드렸었는데 예. 이쪽은 사실 두바이 지부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자본이잖아요. 예를 들면 두바이 뭐 은행으로 넣어라. 그러다 케이맨즈도 한번 갔다가 맨섬 저지섬 한번 갔다가 영국 시티에서 한번 세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부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냥 품삯 받는 노동자 수준인 거예요. 그러네. 이 전체 네트워크 판을 봤을 때. 야 점퍼도 진짜 열심히 일하는 애구나. 그렇죠. 직원이지. 그래서 돈 세탁해서 어디 딴 데다 싹 넣어주면 또 거기서 수수료 떼고 그러니까 몸값으로 500만 달러 받아도 실제로 이리 떼주고 저로 떼주고 하면은 별로 안 들어오겠네. 소말리아로 가는 게 많지 않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떼고 나면 그냥 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완전 비즈니스화 된 이후에는 처음에야 아무도 안 할 때 하면 돈을 벌었지만 야 이것도 자본의 힘이구나. 그렇죠. 이게 자본화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이제 2010년 전후에 소말리아 해적의 최전성기 시절. 그런데 이 소말리아 해적이 지금은 없다면서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민다는 비즈니스가 왜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면요. 일단 상황은 2010년쯤이 전성기였고 그런데 이 전부터 이거 너무 심하다. 2009년쯤부터 나라들끼리 몇 개 나라 해군력 좀 강한 나라끼리 우리 연합 다국적 순찰대를 만들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 사건 중에 유명한 게 지금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 영화가 뭐냐면 이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됐던 미국인 선장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납치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미국인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때 막 그 선장을 붙잡아가지고 같이 보트에다 표류하고 전 미국에 생중계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캡틴 필립스에 나오는 이 피랍 사건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관점에서 재밌는 그렇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막 선장을 납치해가지고 보트가 막 망망대해 떠다니고 이 당시에 같이 그 보트 타고 있던 해적들은 다 사살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그게 막 중계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요국들에서도 이게 우리도 3호 주얼리 사건이란 것 때문에 이걸 아는 거죠. 그럼요. 그때 이국종 그 외과 의사도 그때 떴고 그쵸. 엄청난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시선이 이제는 다 여기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말리아 사람들 고생하는 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거 해도 너무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찰대를 꾸립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군함들이 이제 이 앞바다를 다녀요. 근데 군함들이 다닌다고 해서 막 해적선 보인다고 격침시키고 그러진 않거든요. 별로. 예. 그러진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 순찰을 도니까 해적들도 눈치가 보이니까 점점 멀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 바다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시가 좀 느슨한 곳을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 동네 앞바다 가가지고 데려오면 이게 효율이 높잖아요. 이게 점점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점점 이 경비한다는 게 해적들 다 막 사살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해도 이 비즈니스가 코스트가 올라가게 코스트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사라졌고 그리고 이미 몸값 받고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은 국제적인 관계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은행 같은 데서도 그냥 조용히 해줬겠지만 너무 요란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 만약에 미국인 선장 몸값을 어디 은행에서 받아줬다 이런 게 있으면 그렇지.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렇지. 은행들도 뭐 수수료를 더 높인다든지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야씨 미국인을 잡으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돼서 점점 줄다가 지금 국제기구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는 이런 몸값 요구하는 납치 사건은 없어졌다. 소말리아 앞바다는 이제 안전한 바다다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소말리아 앞바다는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요. 요즘에는 지금 괜찮아요? 해적이 없어요 아예? 해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뭐해요 요즘 그러면? 제가 이제 일부에서 해적 시작할 때 예. 지금 해적이 심각해서 이 자료화면 보시면 이게 8월입니다. 8월. 올해 8월이네요. 네, 올해 8월이거든요.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 납치 피해가 지금 급증하니까 서아프리카 주의하라고 반대로 갔구나. 네.
보면 서아프리카가 어디 쪽이냐면 예. 저기 반대 아프리카 이쪽입니다, 반대쪽. 이쪽. 저기 그리고 저기. 지금 이쪽이 지금 그 해적의 성지가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근데 저기는 해적질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해협이 있어서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쵸. 야 요거는 무조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뭐든지 지나가겠네. 근데 저기는 좀 망망대 아닙니까? 망망대. 그렇습니다. 이게 목은 그렇게 여기만큼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나이지리아 앞바다거든요. 나이지리아가 석유, 어떤 석유. 나라냐 하면 그쵸. 아프리카 1위, 석유 세계로 생산. 치면 13위에 네.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가 펑펑 납니다. 여기가 지금 해적 피해가 난 곳을 표시한 건데 거기가 나이지리아 앞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유조선 같은 석유 때문에 엄청난 배들이 몰려드는 곳인 겁니다. 근데 거의 해안가 붙어서 삥을 뜯겼네. 그렇죠. 가성비 생각해서 멀리 안 나가는 거지 계속. 해적들도 게을러졌구나. 아니 그래도 멀리 안 나가. 눈앞에서 저렇게 지금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 바다냐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납치 사건의 95%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야. 근데 이 비즈니스는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돈이 된다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 프랜차이즈를 여기서 열었구나. 그렇죠. 이제 여기 소말리아점은 접고 예. 기니만점으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기니만으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해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유조선이나 이런 거가 많고 우리나라 최근에 4월 지난해 11월에 납치된 배도 유리 운반선. 이었거든요. 거기는 선원들 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배에다 뭐 실었는지는 나는 관심 없고. 그렇습니다. 몸값 내놔라. 그렇습니다. 동쪽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서쪽으로 옮겨갔군요. 안 그러면 이 석유 다 그냥 바다에다 부어버릴 거야. 이게 이쪽에서도 똑같은 사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그 앞에서 유조선이 오는 건 알겠다. 근데 유조선 온다고 다 해적한 건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여느 아프리카 국가가 그렇듯이 이 부는 다 외국계 기업들 로열 더치셀이나 뭐 이탈리아 애니 같은 데서 그냥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벌이나 거기 정치인들이 다 가져가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니제르 강이라는 엄청 큰 강이 있어서 삼각주가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건 국제 엠네스티라는 데서 보도한 건데 그냥 그 원유나 뭐나 다 유출되고 매연이나 이런 게 가득한 겁니다. 그냥 그 지역이 완전 환경 재앙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여기는 열대 우림 지역이니까 농사 같은 거 짓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그 석유 경제를 분배해주진 않고 완전 그 지역은 일대가 다 오염돼서 사람들 다 아프고 먹고 살 건 없고 그리고 눈앞에 그러네.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지역에 니제르 해방 운동 같은 거라고 해서 MEND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예. 이 단체가 못 살겠다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죠. 이 사람들 원래 처음에는 막 송유관 파괴해서 이제 석유 빼돌리고 불 지르고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해적화돼서 유조선 같은 걸 이제 납치하는 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들은 나이지리아가 석유 파는 비즈니스 하지 마라. 그 어차피 다 일부만 돈 벌고 그렇죠. 어차피 해봐야 여러 사람 삶의 터전만 지저분해지는 그렇죠. 산업이다. 이 지역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말되네. 해적으로 이제 그냥 해상에서 하는 거죠. 납치해서 돈 받고 하는 건데 이게 해적질로 방향 전환한 이유가 그냥 어업에서 해적이 된 거고 소말리아는 여기는 그냥 석유업도 아니죠. 망친 농업에서 그쵸. 해적이 된 거기서 거네요. 해적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만 바꿔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아저씨들도 다 이게 지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 있어. 사연이 있네. 참 세상에. 그러네. 요즘에 또 이런 불거진 이유가 2020년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해산물동량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석유 가격이 엄청 오르니까 유조선 납치해서 석유 조금만 빼도 돈이 엄청 크게 듭니다. 수익 측면에선 그런 건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소말리아를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막 폭탄 테러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요즘 아프리카 분위기가 어떠냐면 니제르, 차드, 수단 이쪽이 거의 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쿠데타 벨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식량 가격 시간에 최근 식량 가격 엄청 비싼데 이전에 제일 심각했던 게 2010년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해적의 전성기가 2010년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범죄로 몰려 나가는데 그게 지금 해적이었고 2010년 식량난 때는 소말리아에서 해적이 나왔고 지금 식량난이 심해지니까 나이지리아로 나오는 거다. 앞으로는 식량난이나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니까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체감이 안 되지만 어쩌면 한국 배도 그렇겠네. 납치될 수도 그렇겠네.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못 만들면 꼭 범죄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소외되는 사람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먼 나라 이야기잖아요. 아프리카 뭐 니제르 이런 거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나이지리아 사건들이 사실은 거기가 못 사니까 그 안에 문제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돌고 돌면 결국은 선진국의 국민들이 저분들한테 돈 주는 거죠, 그냥 그죠? 해적의 몸값 뭐 이런 보험금이라는 게 결국은 다 제품 원가에 거죠. 반영될 거고 휘발유 리터당 20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다. 나이지리아 해적과 우리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엄청나네. 다 먹고 살려는 아빠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그럼 쿠데타가 왜 이전까지는 안 벌어지다가 지금 여러 나라의 동시다발로 벌어지냐를 그럼. 봐야 되는 게 2010년 아랍의 봄도 아랍이 다 민주화나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다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후에 갑자기 경기가 추락하면서 그쵸, 경기는 추락했는데 석유 가격은 치솟으면서 식량 가격이 이전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올라가고 근데 지금도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못 사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든 터집니다. 근데 지금 그거가 아프리카 쿠데타 그리고 해적질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요? 우리도 그냥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우리 하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사냐? 우리 그 배운 거네요, 그죠? 엄청나게 열심히 사네요. 와, 해적 얘기가 어떡하냐? 이런 비즈니스였구나. 약간 서글픈 느낌도 들고. 막상 들어보니까 그럼.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태어나 보니까 저런 나라야. 먹고 살 건 없어. 여기저기 총질이야. 농사는 안 돼. 안승찬 기자는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다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얼마나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그런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는 거야. 그렇지.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잠 안 자고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잘한 거냐. 그 사람의 부모, 유전자, 환경, 나라 이런 게 없었으면 과연 그 부가 가능했겠느냐. 버핏이 한 말 중에 자기가 미국인이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미국인인 백인 남성이 아니었으면 지금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다는 얘기한 게 그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계 미국인 백인 남자들이 다 그건 전부되는 건 맞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지 맞지만 파랄은 그래도 자기 거 아니다 이거지. 파랄은 그게 완전히 다 내 거가 아니다는 거지. 네. 세계 10대 금융 부자 중에 뭐 보츠와나 사람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지. 불가리아 사람 없고 이거는 미국인이어서다 얘기했는데 물론 비율의 차이겠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긴 있죠. 아, 어디서 있죠. 태어났느냐에 그렇지. 따라 그럼. 한계도 정해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언더스탠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CNN입니다. 우리 CNN.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그렇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 한국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또 이거밖에 안 되고 미니빈스 로스터리 스타벅스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알겠습니다. 해적 국가. 네. 아 진짜 재밌게 들었네요. 생각할 것도 많고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네. 이렇게 재밌진 않다 진짜 책은. 책은 사보지 마시라. 사기도 어렵고 괜히 중고 가격 요거 나가면 꼭 중고 가게 막 뛰어요. 중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막 뛰는데 네. 진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적 국가. 아 오늘도 진짜 재밌네요. 국민사위 남국민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였고요.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앞에 있는 저 오독의 즐거움.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많이 사 주시고 네. 미니빈스 로스터리도 많이 사주시고 저 오독의 즐거움이 잘 팔려야 나는 이제 이 언더스탠딩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지 저거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책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없잖아. 북 언더스탠딩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 그럼 콘텐츠가 여러분들- 부실해져.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래. 그냥 많이 사주십시오. 남국민 해적을 만들지 맙시다. 그냥 책만 사주면 되는 거.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렇죠. 꼭 딴짓을 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